공연이 끝나기 전에 봐야겠네요. 9월 2일까지라고요? 9월 2일 토요일까지예요. 일요일이 일요일도 아니고 막공이 아니고 토요일까지구나. 네, 토요일이 막공이고요. 그리고 신씨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독특한 마케팅을 시도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스톱워치를 로비에 설치해 놓고 2.22초에 딱 맞게 스톱워치를 누르면 사인 프로그램북을 준다고 했는데 성공하신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오, 지금 보니까 네. 마지막이어서 할인이 굉장히 많네요. 40%까지 할인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티켓 가격대가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 MC어터가 원래 2층 1열이 난간 때문에 시야방해가 좀 심해가지고 시야방해석으로 2층 1열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스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대가 그렇게 2층 1열이 가리지 않아가지고 시야 제한석도 부담 없이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도 관객과의 대화 하는 날 광복절 날이었는데 일부러 2시 22분에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재관람 카드 있어가지고 재관람 카드 다 채우시면 특별한 배지를 드린대요. 공연이 음. 끝나고 주는 건 스포일러 금지 핀 배지라면 이제 6번, 7번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배지는 이제 되게 이쁜 배지거든요. 그거 받을 수 음. 있어가지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 계시고 사실 결말 알고 나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결말 알고 나면 다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말들이. 그래서 2번은 관람하시면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딥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스포일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샘이랑 로렌이랑 대학교 때부터 서로에 대해 깊이 아는 친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렌은 역시나 샘을 짝사랑하고 있고요. 근데 샘이 제니랑 결혼을 하니까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렌이 샘이랑 이어지지 못하고 나서 만난 남자들이 다 샘 성에도 안 차고 로렌 본인 성에도 안 차는 거죠. 샘은 계속 로렌한테 그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렌은 더 화를 내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복선들이 하나하나가 맞춰지는데 이제 샘은 혼자서 귀신도 믿지 않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드레스 코드도 지키지 않고 술도 마시는 척만 하고 절대 마시질 않고 그다음에 알렉사를 부르는데 샘이 알렉사를 부를 때만 알렉사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샘이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전혀 불도 켜지지 않고 이러면 다들 그 쌤이 감탄하실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맥투너먼처럼? 결국에는 샘이 유령인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착착착착착착착착 대화로 해서 대체 뭐지 하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 둘이 집을 찾아와요. 이 작품에 사실 배우는 4명밖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두 배우님들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캐스팅 정보에도 아예 없는 배우분들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경찰 역할로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니만 샘을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로렌이랑 벤도 샘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벤만 혼자 영매 기질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오기 직전에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고 집 밖을 뛰쳐나가요. 음. 그래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벤이 언제부터 샘이 귀신이라는 걸 알았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막상 경찰들이 오고 나서도 샘이 자기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인정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공연이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판에 너무 지금까지 쌓은 것에 비해서 상상도 못한 결말이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주제가 뭐예요? 귀신을 조심하자? 한여름에 어울리는 연극이라 그러니까 사실 오락성을 추구한 연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귀신에 대한 주제보다는 이 작품에 뭐 치치피티 얘기도 나오고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논쟁거리들에 대한 각자 다양한 시선들, 생각들이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화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샘이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면 이제 샘이 종교를 믿지 않고 귀신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복선으로 맞아떨어지면서 한 번 더 공연을 관람을 하면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공연을 관람해서 샘이 귀신이라는 걸 알아도 여전히 여우소리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여우소리의 복선의 의미는 뭐예요? 여우소리는 그냥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아니지, 여우한테 물렸을 수도 있지. 그 아니 파상풍으로 죽었을 수 있잖아. 추락사했다고 나오긴 합니다. 아, 공연에는. 추락사였다 와요? 샘이 네 샘이 혼자 여행을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영국의 섬을 구경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한 채로 발견됐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공연이 끝나가지고 전형적인 반전 영화적인 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식스센스와 같은 거잖아요. 식스센스 같은 네. 반전을. 근데 우리가 식스센스 볼 때는 진짜 되게 놀랐잖아요. 정말 섬뜩한 놀라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막 그런 섬뜩한 놀라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우 뭐야 이게 짜증나 이런 건가요? 관객분들 중에서는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헉!" 하는 관객분들도 좀 계셨고, 음, 그다음에 굉장히 진지한 결말인데도 불구하고 추리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최근 연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 시체 관극이라고 해서 조용히 보는 게 관람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더군다나 굉장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배우님들도 많이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영화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음,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음,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는 사실 한 10분 제외하고는 세종 엠시어터가 너무 이 공연을 올리기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약간 음,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노월 코드 시어터를 가봤었어요. 디어 음, 에바넨슨을 봤었거든요. 음, 그 극장이 4층까지 객석이 있긴 한데 무대 자체는 진짜 대학로 소극장 수준이에요. 음,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가 이제 공연계의 시초고, 굉장히 1800년대, 1900년대부터 만들어진 극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영국에 안 가보시고 한국 공연장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로비도 제대로 음, 없고, 객석 맨 뒤에 문 열면 바로 도로가 있고, 맞아요. 지하에 인터넷도 안 터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노을코드 시어터도 진짜 지하로 깊기만 하고 4층까지 있고 문 바로 앞에 길 까고, 무대가 진짜 조그매서 대학로 어지간한 소극장보다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세종 엠시어터가 너무 집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종 엠시어터를 굉장히 잘 쓴 부분이, 유령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니가 벤에게 부탁을 해요. 유령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달라. 그래서 샘은 노발대발하거든요. 아니 유령이란 게 어딨냐고, 그리고 왜 자기 갓 이사 온 집에서 이 유령을 소환하는 일을 하냐고 반대를 하는데, 이제 로렌까지 같이 유령이 있는지 진짜 확인해 보자고 해가지고 진짜 유령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그거를 보통은 분신사바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걸로 들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갑자기 밥 먹던 식탁 테이블을 다 같이 옮깁니다. 진짜 유령이 있다면 이 테이블을 그 유령이 있는 방향으로 옮겨주세요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토메이션처럼 무대 상하좌우로 갑자기 테이블이 옮겨져요. 이거를 어. 어떻게 쓸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나온 아, 유령이 대체는 거기서 뭘까? 마술을 사용했나 보네요. 네, 마술 사용해서 테이블을, 그 세종엠미 무대가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그 깊은 무대를 상하좌우로 무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도 놀랐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민형이 갑자기 불이 나면서 찬장에 있던 고민형이 갑자기 사라지고 화장실 안에 물에 젖은 채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마술 효과들은 다 이은결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극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왼쪽 사이드에 있던 고민형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포일러 금지라고 하지만 신시컴퍼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마니아분들은 아무래도 이 작품의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스트라는 뮤지컬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고스트랑 유령이 된 남자친구 이름이 똑같아요. 둘 다 쌤이고, 그 다음에 고스트의 초연, 재연 다 몰리 역을 아이비 배우님이랑 박지현 배우님이 또 더블 캐스팅이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제니가 몰리처럼 남편을 잃는 역할인데 똑같이 두 배우님이 캐스팅이 됐고, 그 다음에 고스트 같은 경우에 또 주연 배우가 4명이었는데 한 명이 칼이었잖아요. 굉장히 주인공을 질투하면서 그 여자는 내 것이었어야 돼 하는 칼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로렌이 똑같이 쌤은 내 것이었어야 돼 라면서 질투하는 역할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스트에서는 음. 오다메라는 영매가 나오는데, 이 고스트스토리에서는 벤이라는 영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스트랑 너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구조가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음. 이 영국 관객들이 이거를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고스트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에서도 스포를 조심이라고 했는데 막상 고스트를 이미 봐가지고 뻔했던 관객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그래서 사실 예상을 했던 점이 있고, 사실 작품을 쌤이 유령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신씨가 대체 이걸 왜 사왔지? 신씨 취향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결말을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고스트랑 똑같구나. 그런데 막상 드는 생각은 굳이 신작을 사올 돈으로 그냥 고스트를 다시 올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스트가 이제 공연을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올린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스트를 못 보신 관객분들은 이 공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스트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영국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음. 음. 궁금한 게 왜 하필 2시 22분이에요?
그때 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죽은 시간에 꼭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네, 죽은 시간에 굉장히 딸의 방에 나타난다. 규칙적이네요. 쌤이 여행 중에 죽었다가 여행이 끝나고 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죽자마자 계속 그 시간에 딸을 돌아다니는. 아, 그럼 죽은 지 한참 된 거야? 굉장히 되게 논리적으로, 이래서 사랑을 받았나? 최근 영국 연극 중에서 사실 영국도 굉장히 울렸던 거 떠올리고 셰익스피어 떠올리고 안톤 체홉 떠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트렌디한 희곡제 같은 경우에는 막상 제가 영국 갔을 때는 영국에는 잘 안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미티드 런으로 계속 올라오고 공연이 된다는 거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실컷 잘 얘기하다가 막상 결말은 제일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제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귀신이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상 영화로 만들어지면 한국 관객들에게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하는 티키타카, 그리고 논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꽤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말이 너무 생뚱맞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이 대놓고 욕을 하시는 분은 없었어. 이러면 욕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갑자기. 생뚱맞은 반전 나오면. 그렇죠. 2시 22분의 평점은 저는 3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네요.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고 이번에 2시 22분 못 보시면 다음 2시 22분 보시거나 아니면 뮤지컬 고스트 사면 보시거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뮤지컬 고스트가 확장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뮤지컬 고스트에 넘버가 없고 잔잔한 버전. 저는 고스트는 화려한 버전, 고스트 스토리는 약간 잔잔바리 버전. 그래서 나는 공연 중간에 노래 나오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고스트를 보시면 되고 나는 등장인물들이 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좋아 노래 나오면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스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관객과의 대화에서 공연 끝나도 스포일러 하지 말라 그랬대요. 재공연까지 스포일러 절대 음. 금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한여름에 극장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맞으면서 즐길 수 있는 연극 사실 공포 연극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포감을 그렇죠.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연극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신선하네요. 신선한 연극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